자, 클로징벨 라이브 블랙 먼데이 시작합니다. 네. 4월 7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채팅창도 많은 분들이 박살났다. 공매도 시행 타이밍 지린다. 통곡의 장이다. 코로나 때랑 비슷하다. 올매도 후에 관망 중이다. 유유유유. 진짜 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장입니다. 살려줘. 육개장 광고해라. 한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죠. 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짜 온 사방팔방 특히 해외에 있는 주식하는 사람들까지 연락하면은 그냥 내 인생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뭐 5%, 6% 이렇게 빠지고 일본이 지금 7%, 상해종합 8%, 항생 12%. 사실 반올림하면 13%입니다. 13%, 상해 8%, 니케이 7%.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버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덜 올랐으니까. 덜 올랐으니까. 참 진짜 파란 나라입니다. 진짜. 네, 파란 나라. 온 세상에 다 빠지고 있어. 그렇습니다. 환율도 켜놓고 환율 1,465원으로 다시 1,430원대에서 또 급등하는 모습이고 오늘 N1 환율도 이렇게 보면은 얼마야 이게? 1,006원인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정말 힘든 하루입니다. 이게 오늘 또 안 끝날 것 같은 게 미국 시장에 지금 풀이장이 엄청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연속성을 봐야 될 거고 그나마 오전 대비했을 때 미니 지수가 좀 말아 올렸죠.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들과 약간 트럼프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잘 안 하시는 분들이 SNS 이제 뭐 유명한 투자가라든지 분석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SNS에다가 이 관세 너무 심하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대표적으로 뭐 빌 에크먼 뭐 이런 사람들이 멘트를 쳤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됐고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고요. 그게 된다면 뭐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여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미국이 중국과의 이렇게 관세 전쟁을 해서 사실 챙겨야 되는 무역 수지량이 있는데 이게 뭐 하루 만에 날아가는 수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까지는 뭐 좀 강하게 밀어붙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반대 매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일단은 뭐 적어도 수요일까지는 좀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오늘 또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최근에 버티던 사람들은 오늘 아마 계좌가 다 터졌을 거예요. 네. 계좌가 터졌고 그게 이제 내일 모레부터 나오니까 그 이틀 전에 터진 계좌가 이제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레 뭐 글피 요까지 축축축 나올 거라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좀 힘들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반전이 나온다면은 목요일에 CPI 그리고 금요일에 PPI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주 실적주 그다음에 이제 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뭔가 반전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또 추가 하방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일단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 그나마 조금 더 그 지켜보실 때 덜 스트레스를 네. 받고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여도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부터 이제 5,300분 들어오셨는데 그만큼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갈지 매수 매도 타이밍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관세고 뭐 무역 전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힌트를 좀 각자의 좀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이었으면은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김장열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일단 하방 압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합니다. 네,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하고 저점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까지 있는가 이런 게 뭐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어 정리한 게 있는데 좀 이따가 그 보여드리면은 아마 어느 정도까지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과거의 그 저점 PBR 배수 가지고 그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하방 압력이 있어 보입니다. 불가피하죠. 이유는 다 똑같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게 없으니까요. 변수 뭐 글쎄요. 다음 이번 주 목요일 아침까지 나오는 변수에서 우리만의 리스크 내지는 어떤 특별한 게 없어 보여서 그냥 미국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딱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보다는 미국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역시나 미국 뉴스예요. 거기서 관세 뉴스, 뭐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 이런 거를 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뭘 봐야 됩니까? 미국의 관세만 보시면 됩니다. 관세? 네. 근데 그거는 본다고 해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확실성 때문에. 네. 왜냐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누가 그걸 정확하게 맞추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불확실성에 노출되었다고 치면 네.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이거를 매수로 접근하기도 그렇고 내일 갑자기 트럼프가 생각이 바뀌었다. 이러면 급등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매도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매수로 접근하자니 또 지금 이제 시작되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까?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진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자신의 투자 성향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을 건데 일단 저는 오늘 샀습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 네. 시작을 해서 샀고 그다음에 절대적인 PBR의 이 부담감 이게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지수가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오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하지만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 충분히 사 볼 만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오전에도 좀 강조를 드린 것처럼 현금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씩 계속 사면 내 전체 금액은 줄어들지만 5%씩 사는 거니까 사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겠죠. 하지만 돈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현금이 안 말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직전 저점과 그 직전에 또 직전 저점까지 이렇게 밴드로 보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은 있어요. 뭐 물론 저는 소수 의견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걸 장기적으로 할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 이게 말 한마디로 살아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드 데이터 자체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텨보다가 할 텐데 지금 뭐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어쨌든 절대적으로 봤을 때 싼 구간의 인건 뭐 물론 내일 더 할인할 수 있고 모레 엄청 더 할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싼 구간이면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도 발을 담궈 놔야 뭔가 뒤집든지 뭐든지 했을 때 손이 나가지. 지금 사실 이게 제일 쉬운 말이거든요. 제가 방송하기 제일 쉬운 멘트는 그냥 이평선 돌릴 때 사세요 이러면 끝나요. 지금 아무 대응 하지 마시고요. 이평선 나중에 돌릴 때 사세요 하면 그거보다 편한 답안지는 없어요. 그냥 계속 관망하세요 하면 돼. 그때 과연 누가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못 산다고 보거든요. 되돌릴 때 사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지금 물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든 구간이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보수적으로 하방과 기간은 세워 놓으시되 그래도 조금씩 이게 발을 담궈 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열 본부장님도 네, 지금 네. 어떤 액션이 가장 현명하다고 오전에 시작할 때 아무 액션 취하기가 보통 어려울 겁니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쉽지 않은데 이
추정이 하향 다운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업체가 그거에 대한 전망이 애널리스트 많이 터져 나오면은 이미 주가가 빠져갔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전망이 하향 트렌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1분기 실적 지나면서 그거를 어떻게 그 여하에 잘 버티느냐가 주식의 추가적인 하락이 됐던 아니면 반등이 됐던 펀더멘틀적으로는 그게 신호가 되거든요. 근데 이 전망 뭐 하향이나 아니면 그 가이던스가 언제 나옵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이 시작이니까 삼성전자 내일 실적 나오긴 합니다만은 또 그런 기관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기다리실 분은 지금 사는 거에 있어갖고 조금 천천히 하실 수 있는 거고, 그게 뭐가 나오든 간에 절대 레벨이 2300, 2200이면 코로나급이야라고 했는데, 코로나급이 얼마인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간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내가 얼마만큼 남겨놔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잠깐만요. 자료 같이 볼까요? 네네네.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역사적 저점 PBR은 0.58입니다. 금융위기 때죠. 네. 여러분들 없을 때. 금융위기까지 내려가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1800도 나올 수 있어요. 뭐 그건 제외해놓고 코로나 때 0.72까지 내려갔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유럽발로 위기가 몇 번 났을 때가 0.75, 0.78입니다. 이 브렉시트는 이 영국이 그만뒀을 때, 그 다음 유럽 재정위기, 이거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나는 건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이 정도일 겁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0.83, 0.85에서 저점에서 대충 뭐 이렇게 건드려졌어요. 그럼 네. 오늘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계산 대충 하니까 0.8배 하면 2354 정도더라고요. 더 내려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최근에 있었던 저점보다는 좀 뭔가 두려움이 앞서 나갔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 금융위기를 제외해놓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그쵸? 0.8배, 0.75배. 논다고 볼 수 있어요. 0.72배까지. 0.8배, 0.75배 하면은 75배가 얼마죠? 여기 브렉시트 정도. 요 중간 정도 하면 2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저점을 대비해 시켜보면 금융위기를 제외해놓고 하면은 2200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여기 베팅하지 못하죠. 근데 안 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급이다. 코로나하고 똑같다 하면은 이익이 변화가 없으면 이게 2100도 나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유럽 브렉시트 위기 AI 잠깐 잊어버리고 그러면 2200까지도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사이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CPI 좋게 나오고, 트럼프가 중국하고 싸우지만 유럽 쪽에서 이렇게 눈에 눈 정도는 아니겠지, 눈에 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그런 정도가 업앤다운이 지나가면서 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본인들이 리스크를 얼마나 앓을 거냐에 따라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이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앞쪽에 이번 주에 들어가도 1, 20%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한 7, 80% 남겨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더 빠지겠어 해서 프런트 로딩을 한 50% 하고 나 찌끔찌끔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들 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스킴을 보면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폐장했고요. 네. 3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지개님도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RMBM님께서도 내 눈물 모아 땡땡땡. 아이고. 네, 반전인생 GGE님께서는 지금은 가만히 있거나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셨고, 정수환님께서 넉다운이다. 네. 땡땡땡. 항복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괜찮아님께서는 헬헬헬. 헬헬헬. 네. 구릉재님은 탈탈탈 털렸다. 탈탈탈. 네. 네. 빌리님께서는 쿠팡 알바 뛰고 더 사라. 네, 말씀도 해 주셨고요. 네. 엉엉엉도 있네요. 엉엉엉. JH님께서 가장 걱정되는 건 올해 초에 미장으로 간 레버리지 서학 개미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몽당연필님은 SKT, KT 역시 잘 버틴다. 배당주 투자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요르포자님께서는 관세 선반영했다던 애널 다 어디 갔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 메롱님은 내일 마진콜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5.57%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네요.
지금 저가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습니다. 네. 2328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5.2%의 마이너스. 여기도 역시 종가가 저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651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네요. 네. 걱정되는 건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진짜 너무 많이 팔았어요. 얼마입니까? 이거 3조 5천억 정도 와. 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1천억 팔았고 코스닥에서 2천억 팔았고 코스피 선물에서 1조 2천억 합치면 3조 5천억을 팔아치웠습니다. 하루 만에. 초반부터 바로 한 2, 3천억 매도 나왔고요. 네.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그냥 한 쭉 내려가네요, 그냥. 일자로 돼 있어서 어. 그렇지만 이게 2조예요. 2조 지금. 와. 2조. 막판엔 더 팔았죠. 1조 8천억, 9천억에다가 2천억 더 던지면서 2조 1천억. 네. 자, 하창 본부장님한테 네. 전반적인 마무리 시황 한번 들어보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막판에 조금 더 던졌네요. 뭐 외국인 현물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고 좀 던지는 흐름이고요. 지수는 2328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5.57%. 사실 좀 해외 증시가 굉장히 폭락할 때 잘 버텨줬는데 오늘부터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651포인트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5.25%. 근데 이제 뭐 니케이가 7%대, 상해가 8%, 홍콩 12%대, 심천이 마이너스 11%대니까 그거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잘 버티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증시보다. 그리고 지금 미니 지수가 마이너스 4%, S&P가 마이너스 4%, 나스닥이 마이너스 5%대니까 뭐 오늘 본장도 조금 치열할 것 같다. 네, 만약에 오늘 본장에서 이 지수 대비 더 빠지면 그만큼은 내일 또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잘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현물이 2조 1천억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선물도 마이너스 1.1조. 그래서 순식간에 2조에서 선물이 지난주 정도까지만 해도 플러스 한 2조 선이었거든요. 네. 거의 그냥 한 주, 두 주 사이에 거의 그냥 한 4, 5조를 한 방에 던져버렸습니다. 지난 한 7거래일 동안 계속 2조, 3조, 2조, 2조, 1조, 2조 이렇게 던져가지고 네. 몇십 조를 지금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기금이 4,300억이나 샀다. 연기금이 보통 이전에 떨어졌을 때도 한 2천억, 3천억 정도를 많이 살 때 사고 보통 1,000억 이하로 위에서 샀는데 오늘 어쨌든 좀 많이 사줬고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연기금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간에는 연기금 수급을 좀 힌트로 삼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들어올 때 매매를 해봤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금의 수급을 좀 쫓아다니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을 이렇게 열심히 모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수도 향후에는 좀 더 여기 위치가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도 좀 튀기고 있고요. 뭐 금도 떨어지고 있고 뭐 전방위적으로 보통 이럴 때는 금이 올랐는데 금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확실히 여기저기서 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던지는 거를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맞아. 던지는데 뭐 진짜. 엔캐리에 대한 그런 걱정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관세라고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때렸지만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 뒤에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패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큰 그림으로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친다면 이게 조금 협상해가지고 될 만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보랑 패권이랑 같이 겹친 거니까. 그러면은 협상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다가 이전에는 원래 기술주, 빅테크들이 같이 받쳐주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높은 PER이 정당화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벌써 엔비디아가 지금 몇 분기 동안 거의 8분기 네. 넘었죠 지금? 네. 그동안에 계속 이런 특수한 지위를 좀 누려왔는데 그런 것도 지금 빅테크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주가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이 무너지는 뚝을 막을 만한 브레이크가 없는 거 아닌가. 막기도 힘든 뚝인데 그거를 또 막을 만한 브레이크도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엔캐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환율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좀 시장이 되게 환호하고 좋을 때 항상 팔자라고 네. 하는 편이고 네. 이렇게 좀 온 세상이 또 부정적인 얘기만 할 때는 또 반대로 약간 반골기질로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는데 물론 이제 패권으로 보면은 그게 장기적으로 되겠죠. 하지만 그 패권을 꼭 이렇게까지 과격한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랬다면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팼겠죠. 예, 근데 그 상황은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의 이런 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이런 채권 금리를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 금리를 좀 낮추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대로 된다면 이제 부채는 많이 부담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미국은 어느 정도 판만 딱 깔아놨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 이거래일 동안 엄청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계속 그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렇게 더 빠지진 않았겠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만히 있기가 힘든 상황이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은 거의 전 나라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전 세계가 합쳐가지고 미국을 패야 정상이긴 해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 격화가 됐을 때 미국 경기도 매우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제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미국 내에 있는 자국민들이 노후나 이런 연금 생활들을 이제 그들이 이걸로 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묵인하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진짜 경기가 뭔가 대공황처럼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욕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뭐 소비자 신뢰 지수나 이런 거 연말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어요. 경기는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박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제 판단은 올해 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저는 지어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맞게끔 저는 이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호님은 일단 트럼프의 특성 자체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두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믿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중국한테 중국이 보복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하나는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트럼프가 될 수 있을까? 그럼 이게 빨리 끝날 수 있을까? 만약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당연히 저랑 반대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 어떤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 이렇게 좀 하락장이나 공포장이 왔을 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참고를 하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흔들려 버리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듣고 왔다 갔다 하면 계좌 무조건 높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어쨌든 자리를 잡았으면은 거기에서 지금은 조금 베팅을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장기전으로 가면 항상 숏보다는 롱이 좋았거든요. 숏은 정말 짧고 고수들이 하는 영역이라서 네. 저는 뭐 이렇게 패닉셀이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숏으로 들어가서 이게 거기에 도파민에 빠져버리면 결국엔 나중에 녹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보다는 좀 이제 롱 포지션으로 좀 구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카비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워렌 버핏이 욕먹고 놀림받을 때가 팔 때가 맞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식 비중이 제일 적은 워렌 버핏이 승자네요. 채팅에서는 미국을 패지 못하니까 민준아 너라도 패자. 오늘 혹시 화나시는 게 있으면 웃겼다. 네, 저를 향해서 화풀이를 해주셔도 오늘만큼은 네, 저에게도 해주세요. 화풀이 어디 가서 하겠어? 맞아, 저에게 해주세요. 욕할 것도 없어. 트럼프가 이 방송 봐? 안 보지? 그러네. 여기서 실컷 욕하시고 네. 화내시고 네, 또 사람 감정이라는 게 한번 쫙 지르면 조금 나. 좀 나. 좀 나. 시원해. 돌아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까먹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오늘 화내셔도 괜찮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네. 원래 생각하는 스탠스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당연하죠. 금요일 날그 중국이 카운터 어택을 날렸는데 그거 날릴 거라고 우리 금요일에 퇴근할 때 몰랐잖아요. 그거 발생했잖아요. 그걸로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그거만큼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떨어진 거고요. 그만 떨어진 5% 빠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빠져서 그거 안도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거고요. 지나갔고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풋을 영원히 안 하진 않겠죠. 1년, 2년 이렇게 끌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일주, 한 달, 우리 관심 그거 아니에요? 그죠? 1년 뒤에 트럼프 풋이 없고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다 팔아야죠. 저도 그쪽에 베팅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베팅이면은 만약 그렇다면 0.72까지도 가요. 0.7이면은 2,100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 그럼 던지느냐 그러는데, 상대방이 던지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버티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트럼프가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한계하고, 민주당하고,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괴리가 항상 있었고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나 싶고요. 제가 자꾸 과거 평균 회귀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평균 이하되면 사람들이 도망갈 사람 도망갔고 다시 들어올 사람 들어오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 역사적 PBR 가장 낮은 걸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 가면은 결국은 또 반등이 별로 기술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평균, 과거 10년과 평균 18배 하면은 4,900 간당간당입니다. 여기서 한 100 몇십 포인트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다시 들어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2,200이 0.75니까 코로나까지 안 가면은 한 130포인트고 코로나까지 간다고 하면은 2,150포인트 빠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빠지더라도 2,300에서 나중에 이벤츄얼리 1년 뒤에도 2,500도 못 갈 것 같다. 1년 뒤에도 그러면 지금 팔고 다시 사는 게 낫죠. 근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제 오늘 지금 이 순간 사이에 새롭게 들어온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 때는 그러면 삼성전자 파이낸스를 할 것이냐, 조방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풍지를 할 것이냐, 믹스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 성향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IT만 아니면 조방비만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쪽을 한쪽 확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원래 하고 싶은 거에 10% 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CPI 나오는 우리나라는 금요일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금요일 정도 가야지 이것이 조금 지금보다는 비저빌리티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운사이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럼 김장렬 본부장님은 조금 더 증시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쪽으로 많이 비중을 좀 두시는 거네요. 많이라는 개념보다도, 조금이라도 하든가, 내일 5포인트, 그러니까. 5%? 5% 아니죠.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초친 얘기해갖고, 결국엔 오늘 발생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고 오늘 발생했잖아요. 중국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또 난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아마 미국이 오늘 만약 2, 3% 빠지면, 이렇게 선방할 수 있고 갑자기 10몇 프로 빠지다가 그래서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이 선반응하면 한국은 내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좋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다시 반등하더라도 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닐 가능성이 크다. 쭉쭉쭉쭉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측면을 한편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반등하더라도 그것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는 푸시 없으면은 그건 쉽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질문을 하기도 좀 불편하네. 두 분 다 힘드실 텐데 그러니까요. 직접 또 시장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인데 맞아요. 이거를 또 자세하게 물어보자니 또 괴롭히는 것 같고 죄송하네. 그래도 물어볼 건 그래도 물어봐야 물어봐? 하니까요. 그러면 네. 내가 물어볼 테니까 눈으로 욕 먹는 건 누나가 좀 먹어. 네, 저한테 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두 분 다 질문은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원래 지금 몇 주 동안에 쭉 해오던 게 하창원 본부장님은 몇 달 동안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30분할 넘죠? 맞아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를 6.5에 팔겠다 그래서 심지어 못 팔았어 지금. 삼성전자 올라왔었는데 수익이었는데. 올라왔었는데 못 팔았단 말이야. 이게 몇이야? 6.2까지 가서
조금밖에 못 팔았어. 네. 조금 분할로밖에. 아예 안 팔았어요. 아예 안 팔았어요? 6, 저는 5에 네. 와야 오케이. 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5%가 떨어져서 53,000원까지 10,000원이 떨어졌는데 네. 이게 언제 어떻게 다시 올라올 거라는 플랜이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서 현금을 더 태우자면 일반인 기준에서는 돈이 없어. 비중이 또 너무 커지고. 왜냐면 내가 분할로 매수를 하고 6월을 기다렸는데 좀 다시 10,000원이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 물탈 게 없고 또 언제 사야 돼 있어도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관리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뭐 제 그거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사기로 한 물량이 있습니다. 네. 그 물량 대비했을 때 이제 70%가 사졌어요. 아직 30%의 돈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했고 그다음 저는 이게 특정 가격 이하에서만 사기로 했거든요. 그 그래서 가격이 아마 언제예요? 얼마예요? 그거는 이제 너무 리딩으로 넘어가니까 네 그거는 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건 뭐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그 가격 이하로 왔을 때만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어차피 제가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 현금이 있으실 분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싼 가격에 사 놓으면 결국에는 62,000원도 사실 이렇게 빨리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싼 가격에 사두면 결국에는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인 싼 가격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주가가 어느 기간에 어떻게 정확하게 오를지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그냥 좀 사보자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시황 볼까요? 일정부터 볼까요? 일정부터 먼저 월요일이니까. 있죠. 네, 일정 잠깐 킬 시간 좀만 주세요. 시간. 김장일 본부장님도 네. 저는 김장일 본부장님한테는 뭐 매크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네. 미국은 어쨌든 구매자잖아요. 구매자가 관세를 올려서 물건을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형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구매자고 네, 네, 예. 관세를 매겨서 미국 사람들이 물건을 비싸게 사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안 사겠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팔아라. 지금 이 큰 틀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게 1차 무역 전쟁이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무역 전쟁은 진짜 네가 못 팔고 내가 못 팔고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 보자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이거는 패권을 내가 너네를 누르고 가져가겠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거라 아, 똑똑해요. 성격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봐요. IQ 135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똑같은 얘기 계속.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질문하고 질문으로 달라졌어요. 네, 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아까 좀 저질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그런 뭐 자세나 이런 생각들 이런 거 네. 동의하시는지? 네, 동의합니다. 제가 아침에 나온 그 요거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맨 마지막에 이게 처음에는 이젠 그 네가 많이 안 사갔잖아.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사가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르다는 개념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적하고 이제 프렌드하고는 구분 안 했다는 게 다르고 예전에는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구조적인 변화가 되는 시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트럼프는 야 미국이 나중에 잘 살 거니까 미국 국민들이 기다려 버텨. 사실은 영어 이거 안 썼습니다. 정확히는 hang tough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더 와닿는 거는 너 거기서 자빠지지 말고 잘 버텨봐. 안 그러면 죽을 거야. 이런 얘기가 hang in there를 쓴 건데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적인 변화일 수도 있어요. 이건 영어로 갖다 놓고 요거는 악유가 있으니까 중국 같다니까 또 중국 왜 까냐 그러면 안 되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왜 그런지. 글로벌 자유무역주의 완전한 단절로 본다면은 이게 협상이 되겠죠?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근데 다시 올라올 때 멀티플이 절대 높지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뚫을 수 있는 건 AI가 엄청나게 폭증하는 게 다시 한번 오면은 뭐 또 다시 또 잊어버리고 또 언제든지 2,000배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이 멀티플이 낮아진다. 왜? 구조적인 변화고 완전한 과거와의 단절이다. 이게 가장 큰 함의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트럼프가 뭔가 사바사바해서 끝날 것 같고 금리 내리면 뭔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러길 바라요. 근데 그럴까라는 생각에서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멀티플이 올라올 때 그래서 이런 얘기죠. 애플이 30몇 배 계속 갔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한 20몇 % 빠졌어요. 그럼 PR이 얼마나 돼야 돼요? PR이 25배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향후 어닝의 포캐스트에 가지고는 주가가 20몇 % 빠졌는데도 여전히 이 PR은 30몇 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파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지금 형국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팔려고 그러는데 들어오는데 시간 걸리죠. 그게 뭐 한두 달이 됩니까? 한두 분기 됩니까? 2, 3년 뒤에 되잖아요. 그동안 어떤 일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배수를 많이 줄 수가 없죠. 이 특히 수출, 양국 간의 수출 관련된. 그래서 각국에 그래서 유니크한 내수 아니면 먹고 사는 거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주식의 멀티플에서는 컨트랙션, 인크리스가 아니고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앞으로 반등할 때 잊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그거를 여쭤보신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 그럼 이 상황이면 뭐 미국도 떨어지고 뭐 중국도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내가 비싸서 못 샀던 것들이 싸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빅테크를 산다고 덤벼드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래도 한국장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장 안에서 무언가 고르는 게 맞을까? 플러스 뭘 고르는 게 맞을까? 이런 어떤 게 거를 제일 매력적인지.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장훈 그거는 되게 좀 고민을 진짜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장으로 1번을 선택을 하고 싶고요. 국장에서 먼저 조금 뭐 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수익을 보신 돈으로 수익금으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 되돌림이 나오면 특히나 급하게 떨어질 때 급하게 되돌림이 나오는 특성이 제일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격하게 떨어졌을 때 과격한 반등은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장도 너무 매력적이죠. 지금 막 너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적인데 미국장에서 수익을 보면 뭐 조금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250만 원 이상의 그 22%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국장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넣은 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또 단기적으로 높아졌지만 만약에 요것만 좀 지나가면은 아마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요번에 잘못 타이밍 잡아서 지금 미국 너무 매력적이긴 한데 들어갔을 때 수익은 좀 날 수 있지만 22% 세금에다가 만약에 달러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수익이 아무래도 국장보다는 덜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미국장보다는 지금은 국장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이 있고 2달 뒤에 어쨌든 이제 정권이 어떻게든 결정이 나겠죠.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보면은 뭐 한 분기 정도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미국이 많이 빠져갖고 오늘 보니까 오늘은 미국과 한국하고 비슷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거의 동등하다고 봅니다.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론 한국이 아까 그런 로드맵상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정치학적인 로드맵이 전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아마도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서 한국이 들어올 정도로 될지 이게 중국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미국에 남아있을지 한국에 갈지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정도 빠지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해요. 크게 없어요. 오늘 만약 미국에 더 빠지면 저는 미국을 먼저 살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행인대에서 행 터프한 건데 반등했을 때 의미 있게 올라가는 거는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 푸시 오기 전에는 이 시장이건 저 시장이건 마찬가지고 진짜 롱텀으로 만약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그 중국 주식을 더 사고 싶어요. 중국 주식 기술력이라는 것이 미국이 아무 때려도 끄떡없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론 중국의 대부분의 주식은 중국의 경제가 지금 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민하고 그
테크하고는 괴리가 크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주식 시장 하는 사람들은 우리 김밥 먹으면 사지 않아요. 다 돈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는 시장이니까 서민이 죽고 자빠지고 그거하고 사실은 꽤 괴리가 있어서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개인하고는 그 다른 거죠. 근데 중국이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10%, 14%. 그러면 일단 중국, 근데 그게 미국의 시그널 나와야 되겠죠. 중국, 미국, 그래 나서 고민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한국 주식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 주식 매력적인 게 너무 많이 빠진 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상대적으로 타이밍은 그렇게 볼 것 같고 지금은 이제는 한국이 엄청 싸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싸지는 강도가 저쪽이 싸져갖고 비등비등하거나 단기적인 반응이 여기서도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명박대전에 미국 주식도 편입되나? 중국 주식은 안 되나? 중국 주식도 할까? 중국 주식 괜찮은 인도 것 안 되나? 같은데. 인도 지금 이러다 다 하겠네. 코인 돼요? 코인? 리플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패닉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고민하는 거는 좀 며칠에 걸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플러스 또 신용 미수 또 반대 매매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지금 며칠에 걸쳐서 앞으로도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요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차원 본부장님 일정 이번 주도 네. 슈퍼 위크라고요. 네, 뭐 오늘은 좀 지나가긴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서울 모빌리티 포럼 있고요. 이제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이슈 있었고 LG전자 분기 잠정 실적이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잘 나왔는데 그 보조금 빼면 마이너스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실적이 무시를 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있죠. 그래서 요 부분 일단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실적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 지수 하방을 지지해주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에너지 전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향후 뭐 원자재 수요 이런 것들 좀 체크해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요일에 미국의 상호 관세가 결국엔 오픈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멘트를 하는지 또 혹은 그 사이 동안에 뭐 뭔가 변수가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 움직였는데 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또 AI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예요? 구글에서 하는 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서 뭐 AI 관련된 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꽤 있어요. 그래서 투자? 뭐 투자 이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지금 약간 증시가 막 많이 나가서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요 이벤트 있는데 제가 요거는 뭐 내일이라든지 한번 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 있고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CPI, PPI 목요일 금요일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곡물 보고서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호관세 곡물 들어가기 때문에 곡물 이제 가격에 대한 좀 변동성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매출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이벤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금융주 실적 나오는데 요 실적이 좀 어떻게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와야 되겠죠. 안 나오면은 또 굉장히 좀 패닉이 될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일단 내일 삼성전자 잘 나와야 하고 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뭐 저는 수요일에 있는 네. 관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아무래도 어떤 내용이 오픈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요? 네, 그 뭐 당연히 이제 관세 시행되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 또 다른 약간의 추가적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아침에 발표되는 아니죠.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니까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 밤에 나오는 CPI 그거가 분위기를 또 한 번 나쁘게 내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목요일 밤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주가 두 가지 정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수목이 다 중요하네요. 화수목금까지 다. 알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그 정도고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실적이 안 중요한 건 아니고 가이던스가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관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날 하는 건 아니잖아요. 4월 이제 마지막 주 전주에 하이닉스가 먼저 발표되니까 하이닉스부터 먼저 커멘트 드릴 수 있는 게 4월 20 며칠 주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특별히 오피셜리 업계 관계자로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TSM 실적이 미리 발표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메모리 관련되는 것은 넘버만 내일 발표되는 거고 나머지는 여전히 또 이제 게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에 나왔으면 관세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 아까 가져온 거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보여드릴 것 같은데 네. 그 임팩트를 감안하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어저께 오늘 빠진 정도가 너무나 타당합니다. 너무나 타당해요. 이제 더 이상 빠지면은 또 뭔가 숨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타당하게 빠진 거라고 보시는 것이 그 예측이 완전히 엉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빠지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늦가지 행복님이 중요한 건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하지 실적이 중요한가라고 하셨는데 맞죠. 네, 근데 관세가 정해질지 언제 정해질지 모르고 very soon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한 김에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게 나을 것 같네. 이거 보시면은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거 다른 증권사에서 한 건데 예, 이거 보세요. 관세에 따른 반도체 매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 플러스 1.7% 정도, 한 6%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매기지 않았어요. 근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은 우리한테 관세가 미국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중국 공장에서 만든 반도체가 미국으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임팩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반도체 관세 말고 세트, 서버, 스마트폰, PC를 만들 때 그 중국이나 아니면 어디죠? 그 베트남 이런 데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관세가 한 40 몇 프로 들어가거든요. 그 관세만 가지고도 4% 정도의 매출 감소가 일어나요. 디램에서만. 이런 거 해서 다른 거 하면 한 6% 정도까지는 관세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보는데 6% 매출 감소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영업이익으로 따지면요. 15%, 20%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5%는 영업이익률을 지금 컨센서스에서 빼야 돼요. 하이닉스도 한 10%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 빠진 거에 그 정도 다 빠졌는지 좀 더 남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 계산한 거 리포트 한번 보시면은 아 무슨 소리인 거나 알 거예요. 내일 실적 잘 나와도 네. 쉽지 않겠네요. 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슈가 되는 건 반등을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의 액션이 그 전하고 똑같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것도 와치 포인트예요. 예, 저도 알지 못하죠. 오늘 많이 팔아서 내일 봐야지 알죠.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섹터, 하락 섹터 뭐 오늘 의미가 있나? 상승 섹터 있어요? 경기 방어주 말고? 정치 있겠다. 정치 히토류. 정치 테마 있겠다. 에이. 안랩 뭐 이런 거 알렙. 뭐 꿈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꿈비 상할 것 같아요. 그죠? 꿈비. 출산. 뭐 코나이 그런 것도 있어. 네, 코나이 지역 화폐. 지역 화폐. 네, 히토류도 있었고 노바텍은 정치로도 좀 엮이긴 하는데 뭐 그거랑 뭐 AI 소프트웨어. 네. 거의 오늘 정치 정책주가 거의 다 해먹었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70개가 안 될걸요? 72개네. 아. 거의 8, 90%가 정치 정책주일 겁니다. 네. 하락 종목 870개. 와. 네. 뭐 한 종목씩 있는 거는 네. 따로 안 넣었어요. 특징주에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없네. 근데 이번 주에는 요 테마들이 갈 확률이 높겠네요. 아마 정치 테마주, 정치 정책주들이 많이 가겠죠. 인물주나 뭐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하세요라고 하기가 네, 그건 이제 선택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네. 요쪽 계속 가겠죠.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니까 항상 이 대선 있을 때마다 갔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가겠죠. 네, 수급이 쏠리니까. 네. 뭐 여기 다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적으면은 여기 꽉 차요. 정치 테마주로 다 꽉 차기 때문에 오케이. 채팅장에서 주신 뭐 교육주 뭐 이런 거 다 올랐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한번 볼까요? 여긴 뭐 다 빠져. 네. 기타 거의 대부분 산업 하락. 네. 아이고. 오늘 뭐 지수가 5% 이상 빠졌으니까요. 저긴 그냥 저렇게 넣어놓은 거고 사실 다 빠졌어요. 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뭐 다 빠졌습니다.
반도체 변압기 방산 조선금융. 자, 두 분은 그러면은 반등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산업 혹은 한 뭐 몇 종목 어떤 산업군을 내가 사고 싶다. 그 뜻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거는 HD 현대일렉트릭. 네. 맞아요. 10% 13% 이렇게 떨어졌고 등등 해서 지금 위치가 좀 매력적이어졌다. 패닉셀에 얻어맞았다. 라고 생각하는 섹터나 산업군이 있을까요? 보로님부터? 뭐 거의 다 패닉셀이긴 한데요. 네. 저는 일단은 덩치가 큰 쪽으로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럴 때. 그래서 전 지수랑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랑 반도체. 왜냐면 수급이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그러면 그런 외국인 볼륨이 들어오고 다시 오늘도 보시면 2조 이상 나갔는데 삼성하이닉스 합쳐서 5천억이에요. 보통 이렇게 빠지면 삼성하이닉스가 막 1조 2천, 1조 5천 막 이렇게 터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닌 거 보면은 그냥 오늘 전방위적으로 다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치었을 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시가총액 상위부터 담아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에서 뭐 자동차도 개인적으로 되게 사고 싶은 가격대까지 왔어요. 제가 18만 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도 매력적이긴 한데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 1등,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레거시 쪽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고 삼성전자가 실적 전망치가 올라온 게 얼마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증권가 커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봤을 때 뭐 반도체랑 이제 지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산업군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이제 수급이 쏠리면 그건 또 합당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는 또 산업군 좀 고르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저는 내일까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네.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좀 사본다면은 바이오 대표주, 그 다음에 방산 대표주 정도. 오, 바이오 대표주, 방산 대표주.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는 관세 때문에, 방산은 네, 이제 안보 때문에. 그렇죠. 둘 다 관세에 좀 덜 영향을 받죠. 근데 오늘 빠진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좀 더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그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특징주는요. 네, 일단 제일 뭐 오늘 힘든 장에서도 힘을 내줬었던 ABL 바이오. 이거 사실 데이터가 잘 나왔었는데 주가 안 가서 우리 여기서 또 멘트 좀 있었잖아요. 뭐좀 일정이 뒤로 미뤄지는 것 같다. 하반기에 다시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늘 이제 기술 이전 체결되면서 거의 뭐 알티오젠처럼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렸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는 매우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뭐 목표 주가 유지나 뭐 하향 조정된 거나 아니면 매수 의견에서 홀드로 좀 이제 하향 조정된 종목군들 꽤 많은데 요거는 이제 뭐 다 리포트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실적 부진 전망, 뭐 현대위아, 롯데칠성, 현대모비스 전부 다 막 컨센 하회 전망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실적이나 확실히 이런 펀더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핑거가 지역화폐 발급 시스템 구축 이력 뭐 이런 거 이제 정치 테마주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움직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진짜 안 좋네요. 경기. 실적이 다 부진해. 롯데칠성도 한데 삼표 시멘트도 안 돼. 그렇지. 지금까지 버틴 것도 대단한 진짜. 거야. 경기는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안 좋은데 핵심 우리가 잘 만드는 그런 굿즈들은 다 미국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투자를 더 해라고 하니까. 자동차 옮겨, 2차 전지 옮겨, 반도체 옮겨. 그렇다고 몇 년 전이랑 중국이랑 기술 격차도 좁아져가지고 그건 봐줬지. 어떤 전략적인 그런 스탠드 포인트에 높은 포지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애매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갈까요? 네, 뉴스는 요 중국이 히토류 7종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이제 금요일 오후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요 이제
꺼낼 수 있는 좀 핵심 키워드가 히토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움직였고요. 이게 뭐 기술까지 제한을 할 수 있어서 이제 단순히 수출만 통제를 하는 건지 기술까지 같이 하는 건지 뭐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1기 때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되는지, 그건 이제 그린란드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에 따라서 얼마나 히토류를 획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정책주들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사실 수주량 1위 복귀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급발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 이슈에도 무너지는 시장,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보로님. 네, 저는 트럼프 그려왔습니다. 네. 근데 되게 착해 보이고 뒤에가 너무 평화로워. 골프장인가? GPT가 예. 무서운지 평화롭게 그리더라고요. 제가 좀 사실 뒤에 천둥치고 이렇게 그려달라 했는데 아 진짜요? 그렇게 안 나와요. 네, 그림이. 네. 근데 GPT가 저거 트럼프인데도 그려주긴 하네. 원래 그냥 그려달라고 하면 안 그려줘요. 네, 다 락 걸리는데. 락 걸리잖아. 네, 요번에는 이제 뭐 지불이나 다른 거 스타일로. 키워드를 하면서 그런 스타일로 좀 변형해줘 하면 해줘요. 네, 그거 아직 안 막아놨나 봐요. 그냥, 그냥 해달라고 원래는 한대요. 유명인들이나 정치인들 거부하지. 얼굴 넣고 합성해달라고 하거나 혹시 뭐 바꿔달라 그러거나 이러면 안 해줘. 안 해줘요. 거부. 특정 인물을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면서 안 해주는데, 하락 요인은 단 하나. 근데 난 저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나 트럼프는 평화롭지. 그렇지. 뭐 나쁠 게 없잖아. 뭘 나빠. 전 세계 다 망하고 미국 망할 텐데. 하락 요인은 단 하나입니다. 트럼프.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오늘의 한마디. 네,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네. 천당 지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결고리. 아, 그렇죠. 연결고리를 잘못 잡으면은 그렇죠. 천당에 갔다가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에 어디 연결고리로 올라갈지 잘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분기점이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잘 드셔야 돼요. 배고프고 그러면은 판단을 저 잘못하면은 지금 배고파요. 그치. 이게 제 오늘의 한마디는 배고픔은 위험하다. 위험하네. 배고프면 왜 위험해요? 밥 먹으면 되지. 사람이 배고픈 말이죠. 판단을 잘 못하고 있어요. 맞아. 졸리면, 배고프면, 불안하면, 피곤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기운은 차려야지. 읽으면 안 되잖아 이제. 예. 두 마디 했습니다. 끝. 그걸 밥 먹어야겠네. 광고하세요. 배고프면, 피곤하면, 화나면, 짜증나면. 그럼 딱 감정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동명이 밥 사주나요? 이랬는데. 오세요. 네. 차 한잔 마십시다. 누군지 모르지만. 차 말고 밥 사주죠. 오세요. 메롱님입니다. 떡볶이를 먹읍시다. 메롱. 여기 1달러, 떡볶이가 뭡니까? 1달러, 스테이크 사주세요. 1달러 그거 저기. 1달러 커피. 1달러 피자. 불황은 불황인가 보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 4,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일단 뭐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뭐 이 정도 들었고, 네. 오늘 요것만 듣지 마시고 온 경제방송 다 긴급진단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거기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제일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시는 사람 제일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뭐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또 이러다가 또 급반등할지 뭐 아무도 모르는 트럼프를 누가 거니까. 알아.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1 시나리오가 됐을 때, 2 시나리오가 됐을 때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요걸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네.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알겠습니다. 한 4, 5분 정도 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요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게 지금 있을까요? 오늘 무슨 얘기라도 별 재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미국이 자꾸 여러 나라를 때리는데 관세도 때리고 못 때리잖아요. 근데 정작 자꾸 그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도 좀 미국 자체도 좀 희망을 잃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한마디 보여드리고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왜죠? Young US scientists are losing faith. 그 도지 컷이잖아요. 도지 컷. 도지컷. 도지에서 연방정부 이렇게 네. 컷하는 게 미국의 그 무슨 보건복지부 산하에 연구하는 개발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 헬스 관련되는 거. 거기도 닥터, 포스트 닥터 이 포지션이 싹둑 잘리고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팍팍 줄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이 지금 미국을 떠날 준비, 탈미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게 본인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이거 빠졌네. 과학자들의 신뢰가 없어지고 있다. 여기 들읍니다. Young U.S. scientists losing faith. 읽어보시면 미국 그 정책에 대해서 내가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환경이냐 이게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주로 조사한 거는 30대 전후 젊은 친구들.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끄떡 없어. 새롭게 닥터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다. 그래서 75%의 사람들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잡았으니까 뭐 프런트 페이지에 2장 이상 나가는데 프랑스, 이게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중국 등에서 여기 일로 와 우리가 해줄게 구애하고 있답니다. 그 도망가려는 사람들 네이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뉴욕타임즈 나온 얘기인데 장기화되면 미국의 근본적인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장기화되면은 옛날에는 1945년도 그 저기 뭐 2차 세계 끝날 때는 미국이 그 무슨 맨하탄 프로젝트를 해갖고 전 세계에 있는 독일부터 막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다 그 다음부터 그거 가지고 한 20년 먹고 사는 건데 지금은 안 보이겠지. 만약 뺏기고 그러면은 한 10년, 20년 뒤에는 미국이 반대로 그 어택을 받은 다른 나라들은 자강심을 가지고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 뿌리니까 좀 이슈가 될 수 있죠. 미국도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아까 미국 주식을 살 것이냐 중국이나 유럽 주식을 살 거냐 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그따위로 하면 아마 반등이 하겠지만 신뢰를 저는 잃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딴 데 갈 데가 있을까? 하다잖아. 유럽, 중국. 그만큼 중국을 지금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 미국이 이민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과학자도 뺏기고 사람도 나가고 그러면 결국은 나라가 별건가? 10년, 20년 뒤에는 그 내려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장길 본부장님 인사이트. 이겁니다. 그거요? 네, 이게 인사이트지. 뭐 다른 거 뭐 질문 있으시면 오늘 뭐 질문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침에 했던 거 말고. 있어요 질문. 네, 뭡니까? 인사이트 하실 거 다 하신 거죠? 나중에 또 이것만 이렇게 더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없습니다. 네. 할게요 질문. 네네 하세요. 네. 짜잔 레오님께서 네. 도대체 뭐가 나와야 이 하락이 멈출까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답은 아실 텐데. 뭐예요? 풋이죠. 트럼프 풋 또는 파월 풋. 그러니까 증시 부양,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금리 인하. 파월 풋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거고. 네. 트럼프는 트럼프가 마음을 좀 바꿔서 이게 살짝 싸우지 않고 좀 덜 싸우고 스탠스를 살짝 바꿔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확실하면은 주식은 엄청나게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눈에는 눈, 틱포텍 가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바뀔지 한두 주 더 가서 바뀔지 아니면 트럼프 푸틴이 만날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날 때쯤 그런 게 모락모락 올라갈 때쯤 돼서나 반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건강 이상설 정도 나오면 멈출 것 같다고. 그거 멈추지 않을 겁니다. 총 맞아도 비껴가서 살아남는 사람이잖아요. 이상 갖고는 안 되고 이상설이 아니고 진짜 이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확정돼야 된다. 아니 탄핵 추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핵을 했을 때 이슈가 되는 거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럼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인플레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CPI 넘버가 2.8% 성장률은 확 떨어지는 거. 아니면 또 실업률이 엄청 갑자기 올라가서 트럼프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래. 그래놓고 리쇼어링을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쓴다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그 타이틀이랑 아예 안 맞아. 맞습니다. 그거를 바이든 때도 해왔고 트럼프 때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내리겠다고 뭐 이거를 뭐 기대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막아놓고 관세를 올린 다음에 미국으로 들여오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인플레가 잡혀? 못 잡히지. 그러니까 파월도 이거 금리 인하를 속 시원하게 쫙쫙 하고 싶죠.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아마 좀 지나면은 뭐 감세 모아서 부양 정책 하고 할 거예요. 네. 근데 한 1년, 2년 지나면은 나중에 인플레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부양책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스탠스 약간 바꿔서 올라갈 수 있는데 과거처럼 올라가기에는 아까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인플레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막을 거냐 생각을 하면은 다음에 올라올 때는 최근에 올라올 때처럼 이렇게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가 걸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대신에 펌프질을 하고 나라가 정신 차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망가졌던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거나 거기도 안 나타날 수 있지. 미국과 계속 싸우면은. 전반적으로는 저는 업사이드에서 조금 좀 제한이 확인할 있을 수 있다. 것이다. 그래서 확인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중간에 붕 떴어? 우리나라 붕 떴잖아. 무중력처럼. 그렇죠. 무중력 방석. 방석. 중간에 붕 뜨는 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 지금 무중력 방석에 앉아 있는데 네. 와, 떠 있는 이 줄 알았어. 붕 뜨니까 꽤 좋네. 이렇게 약간 앉은 게 아닌 것 같아. 떠 있어. 화성에 온 것 같아. 예.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착용감이 좋나.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분들은 필수템입니다. 엉덩이가 굉장히 편한데요. 와, 계란 그대로 저거 섞었습니다. 어이구. 엉덩이가 이렇게 계란에 위에 앉았는데 무중력 방석 위에면 계란 튼튼하죠. 예, 무중력 방석 딱 차로 끌어버려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설마. 계란 말도 진짜 안 돼. 와 계란 대한신경외과 의사 공식 추천이고요. 세계 특허 중력 제로 베타젤 집중력 향상 효과 검증됐고요. 오늘 그래서 지금 1시간 지났는데도 네. 나 지금 방금 앉은 것 같아. 집중했어. 집중했잖아. 네. 근데 이거를 더 좋게 1+1으로 드려요. 2개나 보내드리는 예, 거예요. 핫딜가 58,000원. 특히 여름이 오잖아요. 네. 엉덩이 땀 찬단 말이야. 맞아. 난 항상 엉덩이에 땀이 차. 아, 너무 차. 싫다. 흘러. 아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중력 방석 위에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네. 거기 공기가 이렇게 쫙 오니까 완전 지금은 애기 엉덩이 뽀송뽀송. 뽀송뽀송. 어마어마합니다. 핫딜가 58,000원으로 1+1 구성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네. 고정 댓글 링크 활용하시고요. 오늘 그리고 나의 투자를 좀 반성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많죠. 아, 이거 내가 너무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 스스로 반성해야 성장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반성 의자와 책상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네. 모듈형 테이블과 의자 세트인데요. 여기에 앉아서 무중력 방석 위에 앉아서 이제 또 반성을 하면 조금 더 반성되면서 자아성찰. 자아성찰. 나를 찾아버려. 네. 공간 활용도 200%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튼튼한 MDF 소재, 분체 도장 마감으로 내구성을 샥 올렸습니다. 테이블, 의자 2개 세트 구성이고요. 핫딜가 이것도 한정 수량인데 딱 보이잖아. 저 까만색으로 사세요. 그래야지 내가 딱 반성하는. 예, 딱. 왜요? 테이블. 저는 다른 색도 예쁜데. 하얀색. 화이트도 있고 월넛도 있는데 둘 월넛. 다 밝을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게 가져가세요. 의자하고 테이블 진짜 쌉니다. 핫딜가 네. 99,000원에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요거를 딱 사셔가지고 저기 앞에 앉아서 공부도 하시고 반성도 이게 하시고. 너무 좋은 게 공간은 부족한데 예쁜 테이블 하나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크지 않고 조금 실용성 있는 그런 크기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좋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형 테이블과 의자 세트 99,000원 핫딜가 1+1 무중력 방석 핫딜가 58,000원 1+1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저거 뭐야 명박대전 있는데 해야 되나? 편입할 거 있어? 1분 남았어 1분. 명박 대전. 빰빰빰빰. 나 뭐 사야 되냐? 네. 오케이 네. 있어? 저는 사실- 종목만 얘기하죠. 그래요? 응. 저는 사실 한국전력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개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주식으로 본다면 유틸리티나 뭐 필수 소비재 요쪽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도 방산 뭐 요쪽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국전력이
잘 가줬거든요. 시장이 빠지니까 오히려 버텨주는 흐름 보여줬으니까 이게 이어질까? 아니면 혹은 방산 쪽은 그래도 관세하고도 조금 덜 영향을 받을 텐데 오늘 7%, 8%까지도 빠졌는데 네. 이게 내일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힌트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요? 뭐 지금은 한국전력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정일 본부장님? 네, 뭐 단기 플레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단기 플레이는 일주일. 하나도 괜찮긴 하지만 한국전력이 세이프하죠. 네, 덜 먹더라도 세이프로 가라. 뭐 성향에 따라서 네. 여기서 뭘 선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 저 말고. 아니, 그 비교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거니까. 아니. 그냥 요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상대적으로 편한 거. 괜찮다? 편한 거 하시는 거 뭐 편한 거 나쁘지 하네. 않대. 편한 거? 응. 아, 그럼 하나로 하나요. 저도 뭔가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가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55%,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44%, 200분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아. 자, 이거 투표 냅두고 저는 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네.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아, 축구 선수 출신. 맞아요? 네, 축구 선수 출신. 음. 유명했어요. 기성용 선수랑 같은 그 필드에서 뛰었고. 진짜? 제가 포지션이 공격수예요. 근데 제 철학이 있습니다. 네. 수비수가 강한 팀은 지지는 않겠지만 이기긴 어렵다. 공격수가 강한 팀은 골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있다. 저는 그래서 공격으로 갑니다. 내일은요. 네. 삼성전자 실적 네. 플러스 네. 반도체에 대한 반등. 오늘 가장 많이 빠진 반도체 소부장 ISC로 갑니다. ISC. 우리 보노님이 얼굴을 닥치고 공격. 가리고 웃고 있습니다. 웃지 마, 형. 나도 개인 투자자야. 나도 의견 있어. 그런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종가까지 지켜줄까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네. 종가까지 지켜줄까? 응. 근데 경기 방어주? 지금 방어할 그런 타이밍 아닙니다. 오늘 10% 빠졌는데. 경기 공격주 ISC 오늘 ISC. 10% 빠졌고 최근 추세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일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은 하락세가 이것보단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테마주 성격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 오늘 정치 테마주 갔으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씩 올려보자라는 이런 테마성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ISC 어떻습니까? 뭐 not bad choice입니다. 오, 그럴 수 그렇구나. 있어요. 예. 이쪽에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not bad choice 있었어요. 네, 네. 졸업을 했잖아. 알겠습니다. 뭐 내일 안 가면 바로 빼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빼요. 예, 네. 왜냐면 이게 그럼 뭐 저는 수비수니까 김민재. 김민재. 네, 김민재 대 기성용. 기성용은 공격수가 아닙니다. 기성용이라고 미드필더예요. 하셨잖아요. 미드필더. 그 형이 쏴주고 내가 받았지. 같이 했다고요? 그럼요. K리그가 있어요. 호주에도 시드니에. 모르는구만. 네. 리드컴에 있습니다. 리드컴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ISC 그리고 민트는 한국전력. 한국전력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시장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날씨도 좀 더워지고 있고 기력 보충. 기력 보충, 원기 회복. 닭고기, 마니커, 소비 기한이 임박한 재료를 싸게 팝니다. 특가요, 특가. 행사 제품은 한입 닭가슴살 50% 반값 특가고요. 여러분 지금 경제 안 좋습니다. 미리미리 아끼셔서 미리미리 저축해야 됩니다. 한입 크기로 더욱 간편한 한입 닭가슴살 50% 반값 특가, 한입 크기로 더욱 간편한 닭가슴살 50% 할인한 특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썩은 거 보내드린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나 바로 그냥 먹어가지고 유통기한 짧아도 난 지금 먹을 거다. 이러면 그냥 반값에 사면 훨씬 이득이지. 훨씬 이득. 좋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날 고생 많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언제 좋아지는 거야? 좀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예. 바라면서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굶지 마시고요.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